그를 알고 있다는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지금 보이는 물건들이 다 납품을 했다가 잔금을 받지 못하고 법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지금 여기 임시로 보관 중이에요. 그럼 실제로 그럼 납품을 하셨던 네, 실제로 납품했던 물건들이. 당구대네요. 아니 근데 왜 저기 있죠? 이게 다 사람이 어깨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한 개 몇백 킬로가 넘어가서 이게 당구대 안에 들어간 돌이거든요.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창고 한켠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처음에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마트를 운영하고 있고 그 2층에다가 당구장을 창업하고 싶다 해가지고 연락이 처음 오면서 알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당구용품 업체에 연락해 본인을 마트 대표라고 소개한 남자. 바로 양 씨였습니다. 마트가 경기도 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건물을 갖고 있고 그 옆에 또 건물에 있는 음식점들 그리고 앞에 있는 주차장 대형 부지까지 다 자기 거라고 하고 공사는 문제없이 진행됐습니다. 양 씨는 마트와 당구장을 수시로 오가며 현장도 확인했답니다. 비용이 꽤 들었겠는데요. 네. 근데 설치가 끝나는 날에 그날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설치가 끝나고서 저녁에 이제 연락을 했는데 아예 잠적하고 연락도 주절되고 아예 보이지가 않았어요. 아니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다고요? 아직 양 씨에게 약 3,600만 원의 잔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아이고야. 잔금일이 지날 때까지 연락조차 잘 되지 않았던 양 씨.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약속한 잔금을 돈도 안 줬네요. 결국 법적인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지금 태도가 너무 뻔뻔한데요. 소송에 도움을 얻기 위해 가입했던 인터넷 카페.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엔 양 씨에게 당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얘 또요? 응? 그 카페에 비슷한 피해자가 똑같은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쪽지를 하면서 점점 넓혀지고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데 직원분들이 자연스럽게 알려주더라고요. 그 사장님 같은 분 말고도 지금 돈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자기도 지금 임금을 못 받고 있다. 직원분들도 지금 돈을 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왠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닐 것 같아요. 충청북도의 한 도시. 양 씨는 이곳에서도 식자재 마트를 운영했답니다. 되게 큰데요? 엄청 큰데요? 여기 500평입니다. 500평. 우와. 농산품이고 이제 이쪽으로는 야채 창고예요. 저쪽에는 정육, 이쪽에는 수산, 이쪽에 쫙 끝에까지 이제 비식품 쪽에 이제 지금은 영업을 아예 안 하나 봐요. 냉동실, 텅 빈 이곳. 냉동실. 한때는 상품과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 마트에서 일했던 직원들. 그들에게 사장 양 씨에 대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굉장히 아나무인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 하면은 바로 여기 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것이 그러면서 아이고야. 저녁 시간대쯤에 식당에서 술을 먹으니까 직원들이 불편해하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술 드시고. 마트 오픈부터 함께했다는 승현 씨. 누구보다 성실했던 그도 양 씨의 무자비한 막말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은데 포스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장님 여기 포스 좀 봐달라고.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랬더니 손님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전 직원 다 있는 데서 문 닫으라고. 나한테 그것까지 시키냐고. 사장이면 뭐 바쁘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가게잖아요, 본인 가게.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직원들을 향해 폭언을 쏟아냈다는 양 씨. 하지만 직원들을 가장 힘들게 한 건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급여 문제였습니다. 급여는 줘야죠. 당연히 줘야죠. 제 날짜에 준 적이 없어요. 항상 한 달 이상 지나야만 그것도 제가 조르고 직원들이 조르고 졸라야만 조금씩 주고. 에이 참. 계산원으로 일했던 나이 씨의 실제 급여 이체 내역입니다. 돈이 없다며 급여 날짜를 미루거나 일부만 주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돈도 안 주면서 직원들을 저렇게 막대했다고요? 대표는 당연하다듯이 미안하다는 태도도 없었고요. 달라고 하면 짜증을 냈어. 왜 말을 하냐 그런 식으로. 돈을 달라는 직원들의 연락은 무시로 일관했다는 양 씨.
네 사람이 아직까지 받지 못한 급여입니다. 올해 8월 기준 마트에서 일했던 13명의 직원이 받지 못한 급여는 모두 약 5,4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와. 아이고 참. 계속 해도 돈을 안 주니까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또 새로운 사람 와서 또 한 달 하다 보면 돈을 안 주고 또 나가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됐어요. 급여도 안 주는데 물품 대금 주겠습니까? 아 물품 대금도. 마트를 운영할 당시 양 씨가 물건을 납품받았던 수많은 거래처가 있습니다. 이들 또한 외상값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유통업 대부분 외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래처에는 영세업자와 농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양 씨에게 받아야 할 돈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얼마 정도 못 받으신 거예요? 300이에요. 혹시 얼마나 우리 100만 원 정도 손해 봤어요. 예상을 주고 딱 안 주고 잠수를 타요. 에이 진짜 참. 물품 대금을 못 받았죠? 470만 원인가 그래요. 그냥 준다 말씀만 하시고 계속 질질 끄는 거죠. 지금은 전화 안 받으세요. 약 130여 개의 거래처가 받아야 할 외상값만 무려 10억 8,600여만 원. 예? 10억? 심지어 마트의 내 외부 시설물을 시공한 업체들이 받지 못한 잔금까지 있습니다. 이야. 참. 혹시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세요? 5천. 아이고 참. 사장님. 500.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일을 한 푼 못 받았죠. 세 건 다 합쳐서 한 1,900 정도 되는 거죠. 시공업체들의 잔금까지 더하면 피해 금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들은 여러 개의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양 씨를 믿었습니다. 마트를 갖다 3개나 가지고 있대요. 명함도 대표로 돼 있고 식자재마트 대표로 돼 있고 건물 주차장 주인 식자재마트 그리고 충북 식자재마트. 이젠 뭐 다 의심이 되는데요. 양 씨를 만나기 위해 그가 운영한다는 마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없잖아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없네요. 마트는 텅 빈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야, 문 닫은 지가 좀 오래돼 보이는데요? 이곳의 임대인이었던 건물 주인은 양 씨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을까. 식자재도 하고 있다 그러면서 9월에 이제 추석이니까 미리 문 좀 연다. 그러니까 중도금도 안 치르고 문을 연다는 거야. 그럼 안 주겠나 난 그냥 생각을 했지. 사장이 오늘이 잔금이잖아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돈 없어요 이러는 거야 그냥 대뜸. 이야. 그러면서 법대로 하래. 그냥 민사로 해서 내보낸 거지. 그렇다면 이곳은 좀 다를까요? 여기 좀 북적북적거리면서 장사도 잘 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사장님 알고 계세요? 사장님? 저 MBC에서 하는데요. MBC에서 왜요? 네, 사장님 좀 만나뵈려고 왔어요. 사장님 안 계신데? 확인 결과 현재 이 마트의 사장은 양 씨가 아니었습니다. 현 사장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식자재 마트를 씨가 운영했던 거 아닌 건가요? 맞아요. 그랬던 거 맞아요. 아, 그럼 어떻게 해서 이제 사장님이 좀 받게 되셨는지. 믿고 도와줬는데 계속 돈을 안 갚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몇 달 됐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마트도 제작진은 취재 중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충북에 있던 A마트의 대표자는 양 씨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죠 지금은? 어렵게 법인의 대표를 만났습니다. 홀류 바지 사장으로 12월부터 8월까지 좀 있는 라고 합니다. 마트를 크게 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신용이 안 좋아서 못하니 일단은 네가 그 대표를 일단 앉혀라. 그래서 그 일하면서 월급도 따로 받고 그 명의값도 따로 이제 주겠다. 이렇게. 양 씨의 제안을 수락한 현준 씨. 양 씨에겐 사실 또 다른 빅픽처가 있었습니다. 뭐 한날 한시에 불러서 물건을 싹 빼고 이제 그 돈을 받아서 나눠 갖기로 하고 이제 제 앞으로 이제 법인 명의가 돼 있으면 신용도가 조금씩 올라가니까
뭐 여기 운영자금 쪽으로 이제 대출을 좀 받는다던가. 이야. 그런데 두 사람의 생각만큼 일이 잘 풀리진 않았습니다. 매출은 잘 나오지 않았고 빚만 계속 쌓여갔습니다. 한전에서 전기세 연체됐다고 이렇게 냈어, 다 어저께 다 냈어. 어저께 냈고. 예,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그 담당자가 그럼 신경 쓰지 마. 전기 끊기면은 장사 못하니까 어떻게든 내겠지. 부장님 그 물건값 대금 지금 못해갖고 뭐 날라고 이런 거 어때요? 그거는 내가 장사를 하면서 지금 물건이 장사가 안 되니까 힘들어지니까 그 못 준 건 사실이지. 몇 달이 지나자 각종 미납 세금과 외상값을 지불하라는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한 5월달쯤에 통화를 했을 때는 야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 라고 했고 마지막에 이렇게 다 문제가 다 불거진 다음에 여기 와서 만났을 때는 야 장사가 안 돼서 하다가 쓰러진 걸 어떡하냐 나보고. 지난 8월 A마트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고. 현준 씨조차 아직까지 정확히 어디에 얼마만큼의 채무가 있는지 파악하지 못했답니다. 4억 4천. 이야, 참. 여전히 하루가 멀다 하고 독촉장은 날아오고 있습니다. 아우, 저분도 얼마나 후회하고 있을까요, 지금. 양 씨가 그토록 마트에 집착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 회장님 소리를 듣고 싶어서 집으로도 그러는 거예요. 마트에 회장님 소리 듣는다. 아이고. 마트라든가 그런 소리 듣고 싶었던 거예요. 사업가가 크고 싶어서.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 하지만 정작 마트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매출을 했을 때는 매출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도 가능성이 있는 곳인데 그걸 알아요. 아는데도 돈을 다시 대출도 안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편하죠. 그러니까 아예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여기다 달게요 이러면 아 알아서 해줘 이러고 이사 처리로 오케이 사인 다 떨어졌어요. 한 번에. 네. 한 번도 수정한 적이 없어요. 야, 어떻게 하든 뭐 상관이 없는 거겠죠. 말이 계속 바뀌어. 아 형님 이거 내가 뭐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없고 아니 여기서 왜 하냐 이거 이미 망한 건데 내가 아는 매장인데 에? 다른 사람들도 다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거기 들어가는 것은 여기 오는 것도 되게 의아해했죠 내가. 그러니까 장사를 실질적으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 거기서. A마트를 넘겨봤던 때부터 이미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게 식자재 마트를 하다가니 내가 장사가 내가 생각했던 게 의외로 안 되는 거예요. 접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 계약을 하겠다고. 첫 인상에 그 망설임 없이 5천만 원 돈을 딱 내놓고 법률사무소 딱 진행을 하니까 믿을만하네? 마트의 양도, 양수 계약은 양 씨 덕에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잔금을 주겠다는 그의 말에 의심 없이 마트 열쇠까지 넘겼습니다. 그런데 키를 받고 나서부터는 자기 게 돼버렸어요. 그 이행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받아야 했던 그 총 매매 2억 3천 되겠네 그럼. 에이. 그 들어가서 돈 달라고 하면 업무방해로 하고 우리가 사기쳤다고 되레 사기쳤다. 양 씨는 A마트의 전 사장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전 사장 또한 양 씨를 채무 불이행으로 고소했고 모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계약금만 주고 딱 들어가서 자기 것만 행사하고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전문 사냥꾼이에요. 진짜 내가 볼 사냥꾼이네. 때는. 그 우리가 깜짝같이 내가 30년 경력에 깜짝같이 속을 정도 했으니까요. 법적으로 본인이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은 모두 취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 이득만 취했던 양 씨는 마트 금고에 현금까지 손을 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술입니다. 술을 먹으러 갈 때는 일단 여기 와요. 매장에 와서 또 현금 대출도 꽤 있거든요. 그럼 그 현금을 있는 대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저 옆에 유흥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매일 출근할 정도로. 계산 때 직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저한테 일러주더라고요. 사장이 한 움큼씩 가져갔다는 거예요.
야, 그 와중에 유흥까지요. 양 씨가 자주 출몰했다는 유흥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나도 이 사람 찾아요. 마트 사장님. 맞아. 자주 오셨었어요, 여기? 나도 돈 받아요, 이 사람한테. 얼마나? 나는 먹고 외상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다 뜯긴 거야. 흘리려고 해서 금이 됐었어요. 절대 카드는 안 긁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을 있어요? 우리 세상에 바꾸지 못할 것을 우리는 세네 번? 일주일 평균 한 얼마 정도 쓰셔요? 진짜 모르는 건 3번 오면은 4, 30이 120이죠? 네, 연락.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재를 하던 중에 때마침 양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먼저요? 아, 이분이에요? 어떤 말 할지 미치도록 궁금하네요.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양 씨. 먼저 마트 상황이 안 좋았던 마지막 한두 달. 직원 급여는 그때 밀린 게 전부라고 합니다. 장사가 안 돼가지고 한두 달 만에 든 게 한 3천만 원 되는데 끝까지 돌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내가 고소를 좀 미루라 그랬는데 자기들이 다 고소를 했더라고요. 내가 천인공노할 노릇이냐 이게. 잘못된 건 사실이지만. 자, 그러기엔 이미 여기 밀린 급여와 금액이 다 있습니다. 그럼 포스기에서 현금 가져가신 건 뭐 왜 가져가신 거예요? 포스게 가져가서 자 내가 있잖아 그 돈으로 어쨌든 법인체지만 내 개인 회사니까 내가 쭈물락거린 건 아니야. 금액이 그렇든 저 크든 간에 그러면 그 현금 가져간 거에 대해서 자 어디로 썼는지 소명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현금을 가져간 건 맞지만 사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 이후 따로 소명 자료를 요청했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제 방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변제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어떤 거 변제 어디 거요? 뭐 월급이나 월급이나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총합적으로. 자 그거에 대해서는 자 매스컴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자 의사가 있으신지 여쭤. 자뭐 의사가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자 이거 하합제까지 자 내가 이야기했어. 그러면 누굴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해봐요. 예를 들어서. 현재 의사는 있으시다는. 아, 그렇죠. 안 죽으면 왜냐면 안 죽으면 안 갚으면 이 바닥에서 다시 제기하겠냐고요. 안 그러면 여상관 건너가든가 너가 뛰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양 씨. 그 혹시 피디님 아시죠?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사업을 성공했으면 사업가라고 하고 사업을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기꾼이잖아. 사기꾼하고 사업가는 백지장 하나 차이야. 내 실명이 나오든 뭐 얼굴이 나오든 뭐든 간에 상관이 없는데 내가 경영을 방망하게 한 건 사실이다. 잘 알고 계시네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비판받는 짓거리를 그렇게는 안 했어. 하늘도 맹세. 진짜로. 이해되셨죠? 현장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사업이 망했을 뿐이라는 양 씨의 주장. 전문가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우리 판례는 경제적으로 변제 자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빌리거나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도 기망이 있다고 봐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역으로 야, 너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이 어려워서 돈을 줄 여력이 없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기망 아니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기망이 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될 것 같아요.